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레코드를 select라고 하는 SQL문을 이용해서 조회하는 기능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커서라고 하는 게 객체가 리턴이 됐었고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칼럼의 값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string이라고 해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요. cursor.get string이라고 합니다. 타입에 따라서 각 칼럼의 타입에 따라서 저렇게 다른 함수를 실행해 준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int age라고 하는 나이값 같은 경우에는 cursor.get int를 하는데 인덱스 2를 주고요. 그다음에 string이라고 해서 mobile이라고 하는 거는 cursor.get string 그다음에 3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println에서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레코드 몇 번째 레코드냐 샵을 붙여주고 i라고 해서 몇 번째 레코드인지 인덱스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뒤에다가 아이디부터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디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 네임 콤마 ag 그 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레코드까지 프린트가 되는, 즉 화면에다가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 커서라고 하는 거는 다 사용하고 나면 클로즈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커서라고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라서 마지막에 커서.점 클로즈 해준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혹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트라이 캐치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트라이 하고요. 자, 캐치, 그다음 익셉션 이렇게 해서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도록 합니다.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커서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 커서라고 하는 게 실제 조회하는 경우가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조회할 때 이 커서를 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커서 안에 이제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그 메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도 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SQL문 같은 경우에도 어떤 SQL문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테스트라고 넣고 테이블 이름으로 커스터머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이미 있으면 열기가 된다 그랬죠. 자, 이미 있는 거는 새로 뭐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오픈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테이블 만들기 레코드 추가는 필요 없죠. 데이터 조회 눌러보면 아이고 또 안 보이네요. 그죠? 우리가 화면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 추가를 할 때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매치 패런트를 해서 아래쪽 공간을 다 차지해서 스크롤 뷰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네요. 자, 그럼 여기 레이아웃 하이트 값을 조정을 하고 다시 실행해서 실행되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했고요. 자, 테스트 입력을 하고요. 자, 커스터머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execute query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SQL문이 실행이 됐고요. select SQL문이 실행이 되니까 커서 객체가 리턴이 됐고 커서 객체 안에서 레코드 개수가 몇 개인지 각각의 레코드 값은 뭔지를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 단계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헬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앱을 배포를 했는데, 앱을 배포를 했어요. 그럼 앱을 배포를 딱 하고 나면 사용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앱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뮬레이터든 실제 단말이든 그 안에 내부를 보면 데이터 안에 데이터 폴더 안에 다시 여러분의 앱의 패키지 이름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그 파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날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미 만든 데이터니까 그거를 여러분의 앱이 날리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건드리지 않고 뭔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바뀐 경우, 다시 말하면 테이블 구조가 바뀐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me, age, mobile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어드레스라고 해서 주소를 하나 더 넣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거는 3개 칼럼만 있는데 칼럼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기존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있는 사람이면 데이터 테이블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새로 다른 걸 만들어서 다시 이 데이터를 옮겨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얼터라고 해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변경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파일이 없다라고 하면 새로 크리에이트해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기존에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헬퍼라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헬퍼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헬퍼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그 SQLite 오픈 헬퍼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기존에 없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 고출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on upgrade라고 하는 메소드 고출돼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SQL문을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게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퍼는 여러분이 실제 이제 실무에서 앱을 만들 때 헬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헬퍼는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헬퍼라고 하는 거를 SQLite 오픈 헬퍼를 상속해서 자, 헬퍼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자, 버전별로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냐 없냐를 구분해서 자동으로 on create 또는 on upgrade 호출된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부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4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만들기, 두 번째가 테이블 만들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코드 인서트 하는 거, 네 번째가 데이터 조회하는 거, 이렇게 꼭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자,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거, 즉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돼 있어요. 물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일로 직접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거, 이거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만들었을 때 다른 앱에서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접근하세요라고 해서 통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컨텐트 프로바이더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이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여러분이 앱을 만들어 놓고 다른 앱에서 여러분의 앱의 데이터를 가져가세요 라고 열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직접 만드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단말기에 있는 그 사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진 앱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앱에서 저장한 사진 정보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진 앱에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사진 파일들을 열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져올 수 있는데 그때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접근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직접 만들진 않더라도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크게 보면 지금까지 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들고 4단계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내용 제공자, 다시 말하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를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게 이제 코드가 좀 많아요, 양이. 그래서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내용 제공자를 직접 만드는 경우를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걸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